그리고 지금 우리 그 애국 진영 내에 지금 곳곳에 불순 세력들이 잠입해 있습니다. 그 이해찬이도 그런 말 했잖아요. 뭐 자기네들 이제 장기 집권, 20년 장기 집권부터 해가지고 걔네들 어디서 그렇게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자신감이 가득 찼을까요 지금? 그 문재인 정권이 거의 국민들 지지율이 지금 좀 떨어지는 그런 형국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밀고 나가는 그런 자신감 어디서 있다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적과 싸워서 이기려면요. 적이 누군지,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지피지기의 심정. 네? 그런 자세를 견제하면 절대 못 이겨요. 네? 지금 문재인 정권요. 이해찬 거기 그 보수 개멸된다고 얘기하죠. 이미 그 세력들이 우리 애국 진영에 곳곳에 잠입해가지고 침투해 있고 그들이 지도부 뿐만 아니라 말단까지 곳곳에 지금 뿌리박고 있어요. 걔네들 언제든지 콜라면은 언제든지 자중질환을 일으킨단 말입니다. 걔네들이 쓰고 있는 전법은 딴 거 아닙니다. 국민들 하여금 야 이제 많은 국민들이 깨닫고 있죠. 야 문제 좀 뭐야 저거? 뭐 그 경제 뭐 서민들 위하는 것 같이 한다니만 이 완전 서민들 죽이는 정책을 하네. 그리고 국민들 돌아서겠죠. 돌아서면은 지금 문재인 정권이나 그 이해찬 그놈들이 노리고 있는 거 이미 진행하고 있는 작전이 뭐냐면은 국민들의 민심이 문재인 정부에서 돌아섰을 때 그들이 갈 곳을 못 찾게 만드는 게 그들의 전략입니다. 그들이 갈 곳을 못 찾게. 딱 등을 돌려가지고 이제 문재인 정권을 지지했다가 이거 아니야. 많은 젊은이들 돌아서가지고 이제 반대편에 있던 자유한국당이나 아니면 대한애국당이나 아니면 보수진영 태극기 집회나 거기다 돌려봤더니 뭐야? 저 사람도 아직도 투표용지 2가지 얘기하겠네. 아직은 선관위에서 투표함을 통째로 표체했다네. 뭐 중세시대도 아니고. 네? 이런 미친 무책임한 그리고 보궐선거? 보궐 임기가 이미 끝났다? 아니 헌법하고 이미 다 명시되어 있는 거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데 또 문현도 금동굴? 아니 그 일본군이 중국하고 다른 나라 금을 또 도굴 해가지고 가다가 부산에 그 문현동에다가 숨겨놨던 거 그걸 뭐 있니 없니? 이 정신 나간 짓거리들 그게 우리나라 겁니까 그게? 설령 있다고 해도 설령 있으면 중국 거나 그 필리핀이나 동남아시아 그들 소유지 그게 발견하면 우리께 됩니까 그게? 상식적으로? 그런 미친 소리들을 보수진영에서 외치고 있으니 문재인은 지지했던 그 젊은이들이 돌아서가지고 지지하고 싶어도 야 저 사람도 더 멍청한 놈들이네. 뭐 저런 인간들 다 했어. 뭐 저런 집단이 다 했어. 안 가는 거예요. 그럼 결국 그들은 에이씨 이것도 아니야 저것도 아니야 그냥 무관심. 바로 문재인 정권 노리고 있는 게 바로 그겁니다. 결국 그 무관심에 있는 국민들은 자기네도 위협적인 존재가 안 되거든요. 이 현 문재인 정권에 위협적인 존재가 안 되고 무관심한 국민들은. 그래서 우리가 정말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곳곳에 이미 그 보수 괴멸 작전 세력들이 곳곳에 침투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원주에서 기자회견을 하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원주에 우리가 강원도당 우리 새누리당 강원도당에 잠입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심재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공개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자도 저에 대해서 온갖 거짓말로 저를 음해하고 다닌 사실을 제가 이미 다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자의 정체를 내가 공개적으로 제가 밝힙니다. 제가 공개 밝히는 만큼 심재우로 아직까지 심재우와 뜻을 같이 한다든가 손을 잡고 있는 분들은 분명히 이제 자기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셔야 될 때가 곧 올 겁니다. 심재우라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 그 새누리당 강원도당에 접근을 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우리 태극기 집회가 막 발동을 하던 그 시점입니다. 제가 그 강원도에 이제 탄기국 강원 본부장을 맡아서 강원도에 이제 우리 동지님들을 이제 배차를 하고 이제 가는 그 과정에서 심재우라는 사람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박삼성 씨라는 분이 있어요. 박삼성님이라고 우리 애국 동지인데 그분 그 페이스북 백신이라면서 그분한테 나를 소개받았다고 나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심재우라는 사람이. 전화가 왔길래 그러냐고 한번 만나자고. 그래서 우리 사무실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내가 사무실에 오니까 내 사무실에 우리가 시민운동을 제가 10몇 년을 하다 보니까 많은 서류들이 있죠. 그 중에서 이광재 부친 정치 테러 사건에 대한 기록이 있었어요. 그 얘기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자기가 이광재하고 친구다. 나이도 동갑이고 이광재하고. 그리고 이광재 거기에 측근 비서들하고 자주 식사하는 관계다. 자기 입으로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어차피 자들은 거짓도 안 통하니까 예, 그러셨냐고. 그러면서 자기는 전향을 했다더라고요. 뜻이 맞아가 나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들과 당정 어제도 같이 식사를 했다고 하니까 계속 교류하는구나 이제 인식은 하고 있었죠.
그래서 저도 이제 이광재에 대해서 솔직히 그 근황을 나도 알고 싶었기 때문에 뒀던 거죠. 그런 와중에 그 이후에 이제 박 선생님한테 내가 전화를 해봤습니다. 이 심전원 분한테 전화가 왔는데 혹시 잘 아시는 분이냐? 네? 하니까 모른대요. 저한테 모른다고 얘기했습니다. 아 그러냐고. 근데 알겠다고. 이때 대가 내가 알고 있었죠. 그 이후에 그 우리가 매주마다 집회를 갔었죠. 집회 갈 때마다 내가 문자를 보낼 때마다 그분한테도 항상 보냈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 내가 왔을까 생각했죠. 나는 이제 그 참석하시는 분들, 그때 매주 참석하시는 분들 다 체크를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3월 달에, 3월 초에 그때 이제 3월 탄핵이 인용이 된 다음에 우리가 정당을 창당해야겠다. 다 그렇게 결심을 했을 때. 그때 이제 심지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정당을 창당한다니까. 나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난 몰랐는, 그제도 나왔는 줄 알았는데 우리 동지 한 분이 이제 그동안 참석했던, 태극기 집회 참석했던 사람들 체크를 하다 보니까 심지어는 사람 한 번도 참석한 적이 없더라는 거죠. 아, 그러냐고. 그래서 그래 알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 사람이 새누리당을 창당하니까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움직였는데 4월 5일 날 우리가 그 중앙당이 창당했잖아요. 그 장충체육관에서. 체육관에서 이제 그 창당 대회가 끝나고 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딱 복귀하려고 하는데 한 젊은 친구가 저하고 나이가 동갑이에요. 이모 씨라는 친구인데 이름은 공개 안 하겠습니다. 그 친구는. 이모 씨라는 친구가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 자기도 원주에서 왔는데 그 자기가 연락을 못 받았었다고 그동안. 그러면서 혹시 갈 때 버스 같이 타고 갈 수 있느냐? 저는 그럼 물론이다. 그래가지고 우리 버스에 탔어요. 버스에 타는 거 보니까 나하고 동갑이고. 그래서 내려가면서 나도 말을 끼우고 말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분을 이제 나하고 동갑이고 하니까 잘 됐다. 우리 젊은 사람들이 앞장서가지고 우리가 좀 새로운 우리 보수 재건운동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제가 얘기하면서 그분들 내가 따로 만나기도 한 두세 차례 만났죠. 하면서 이래서 내가 부탁을 했었죠. 우리 강원도당에 좀 참여해달라. 우리 젊은 사람 앞장서야 되지 않겠느냐. 많이 얘기를 했죠. 근데 이 친구가 계속적으로 자기가 곧 이제 뭐 서울로 가고 뭐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는 앞에 나서서 하지 못한다고 나한테 극구 말하는 거예요. 극구.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영 어쩔 수 없어가지고 알겠다고. 대신에 어쨌든 시간 될 때라도 좀 참여해달라. 이제 그렇게 얘기가 끝난 상태였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심재호 씨하고 이제 같이 이제 그때 우리가 심재호 씨가 뭐 우리 대변인을 했었거든요. 강원도당 이제 본인도 뭐 하겠다는 의사를 해가지고 그때 당시 사무처장이 이제 추천을 해가지고 이제 일단 얘기만 했죠. 가까이 두면 또 제가 또 견제하기 쉬우니까 가까이 두고 왜냐면 이 사람의 정체에 대해서는 그때는 반신반의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켜보는 입장이었고 그냥 가까이 두면은 나도 좀 더 알 수 있기 때문에 했는데 그러다가 우리가 그때 보궐대선 직전이죠. 그게 4월 17일 날 우리가 선거운동 개시할 때 그때 우리가 기자회견을 했어요. 기자회견 했던 그 주제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국가 파탄. 이게 4월 17일 날 한 겁니다. 4월 17일 날 우리 새누리당 강원도당에서 이 자리에서 기자회견 한 건데 국가 파탄 제2의 이광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홍준표 후보의 양심에 호소합니다. 투표용지 인쇄 전에 국익 결단 촉구합니다라는 이 기자회견을 우리가 했었습니다. 이 내용을 할 때 이 기자회견을 작성하기 전에 제가 이제 심재호 씨한테 이제 얘기를 했죠. 자,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하기 때문에 강원도당에서 우리가 대통령 선거 관련해서 기자회견 하는 건 솔직히 명분이 없잖아요. 중앙당에서 할 거지. 하지만 우리는 강원도지사였던 이광재와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대법원 사건에 계류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연계를 해가지고 기자회견을 하자. 그래서 이광재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본인이 좀 대변인이니까 좀 써줄 수 있겠느냐 하니까 알겠다고 취재를 알겠다고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단 맡겨놓고 또 저는 다른 거 준비하느라고 했는데 그 다음날 이제 사무실에 딱 갔다 보니까 아까 말했던 이모 씨라는 제 나이 동갑이었던 친구가 사무실에 앉아있는 거예요. 컴퓨터에 앉아있는 거예요. 컴퓨터에 앉아자고 근데 내가 어찌 된 거냐고. 그리고 시간이 안 된다고 내가 그렇게 부탁할 때는 못 온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와가지고 앉아있냐고 하니까 심지어는 사람 한 얘기가 자기가 부대변인으로 임명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이게 뭐지? 그들은 언제부터 알고 있었길래 그 부대변인 얘기 나지? 이렇게 된 거예요. 상황이. 그래서 내가 이분한테 물어봤죠. 그러면은 본인이 뭐 보니까 자기가 이제 보도자료를 쓰고 있다고 하길래 내용은 다 들었냐니까 다 들었대요. 아 그러냐고. 그러면 내용 좀 잘 정리해서 좀 보내달라. 그 다음에 하루가 지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됐냐고 해가지고 내용을 받아봤죠. 받아보니까 제가 얘기했던 거 다 빠져버린 거예요. 이광재 내용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이광재 내용이. 네? 이광재 내용이 들어가야만 우리가 기자회견할 수 있는 명분이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광재 의원권 이게 들어가야만 우리가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 기자회견 했을 때 얘기 안 들었냐니까 자기는 들은 게 없대. 이모스라는 친구가.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고 심지어 그 대변인한테 물어봤죠. 어떻게 된 거냐고. 분명히 내가 본인이 내용을 파악을 했고 그걸 전달을 한다고 해놓고서 왜 이런 내용이 다 빠졌냐, 핵심적인 게. 그러니까 그때서 심지어가 약간 이제 인상을 쓰면서 하는 얘기가 꼭 이광재 내용을 넣어야겠냐.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 이광재 내용을 안 넣으면 기자회견 할 이유가 없는데 당연히 들어가야죠. 이광재 언급을 안 하면 우리가 기자를 왜 합니까? 할 이유가 없는데. 네? 그래요. 결국은 정 본인이 못 하시겠으면 그럴 때 제가 또 의심을 했죠. 아 이거 관계 때문에 그렇구나. 정 본인이 하기 그러시면 제가 하겠다고. 그래서 내가 내용 받아가 내가 내용을 다 쓴 거예요. 그래서 기자회견 때 제가 다 발표했던 거죠. 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나중에 보니까 또 그때 있었죠. 우리 그 대선 때 이제 우리가 선거 당일날 선거 투표 다 끝나고 개표할 때 개표하는 장에 이제 그 개표장에 저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저도 확인하니까 뭐 우리가 지지했던 우리 조원진 후보가 뭐 0.1%밖에 내가 투표했던 투표수 똑같이 나왔더라고요. 똑같이. 그런 상황이 딱 되고 했는데 뭐 그게 문재인이가 압도적으로 이제 이기는 상황이 된 거예요. 참 우리도 침울했죠. 근데 심재호 씨는 희낙낙거리면서 이제 거기 개표장을 거닐고 다니더라고요. 거닐고 다니길래 나도 서로 뭐 아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제 그럴 수도 있겠구나 생각했는데 나중에 제가 사무실에 이 친구가 왔는데 그때 우리 여성 동지 한 분이 있었어요. 서모 씨라고 이제 여성 동지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너무 울분에 차해가지고 이제 저 빨갱이 뭐 하면서 문재인이 됐으니까 대한민국 이제 공사가 되겠다고 큰일 났다고 하면서 막 이제 눈물까지 흘리면서 이 어떻게 하냐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하니까 그 자리에서 다른 우리 동지분도 몇 분 계셨어요. 우리 전모 동지도 있었고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심지어 이 친구가 막 큰 소리를 지르면서 왜 뭐 문재인 같은 경우에 공사가 됐냐고 얘기하냐고 노무현 때도 공사는 안 됐는데 왜 그런 소리 하냐고 앞으로 다시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이렇게 외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성분이 깜짝 놀래가지고 뭐 하면서 벌벌 떠는 상황이 되고 도대체 저 사람 뭐야 정체성이 뭐야 이래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이런 얘기하길래 이 뭐지 이것도 내가 그런 상황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심지어서 직접 얘기했죠. 왜 당시 그런 말 했냐 굳이. 예? 뭐 심지어 어차피 뭐 문재인이 될 수밖에 없는 선거였지만 굳이 그렇게 말을 했어야겠냐. 그 뭐 문재인을 당신이 뭐 두고할 이유가 또 뭐가 있냐. 문재인이 됐다고 당신이 좋아할 이유가 뭐가 있냐고. 그런 얘기까지 이제 주고받았었죠. 그랬던 사람이 선거 끝나자마자 우리 당내 분란이 있었잖아요. 그때부터 이 친구가 아주 진짜 조직적으로 이제 움직이더라고요. 네, 저도 모르게. 네. 서울에서 이제 막 저에 대해서 이미 지금 이제 아마 공개적으로 알려져 있는 어떤 뭐 여성분과의 저희와 관계에 있어서 그것도 내가 먼저 오픈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적과 싸움에 있어서 제 허물을 절대 안 숨깁니다. 내 허물 한 채 허물 있는데 이걸 내가 숨긴다고요? 아니 내가 내 죄를 아는데 하늘이 내 죄를 아는데 저 정부의 정말 박약한 정말 엄청나게 그 라인이 있는 그 종북 세력들이 나에 대해서 모른다고요? 내가 그들에게 내 허물을 숨기려고 하는 순간 난 저요. 100% 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허물을 다 드러내거든요. 그래서 심재호 대변인하고 우리 사무처장님하고 있는 자리에서 과거에 내가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분명히 원주 지역에 있는 그 종북 세력들에 의해서 한번 내가 공격을 받을 거다. 하지만 난 대비를 하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하면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 하면서 이런 얘기가 다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와중에서 진짜 흥미로운 게 이런 거 제가 다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 친구가 지금도 막 여기저기 하면서 제가 좀 파렴치한다는 둥 말도 안 되는 사실과 다른 거짓말을 나 음해하기 바쁘죠. 그러면서 저하고 소통하기는 두려워하죠. 왜? 저한테는 거짓이 안 통하거든요. 저는 제가 활동하는 모든 것이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왜? 저는 거짓말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짓을 얘기하고 거짓을 접하는 놈들은 저한테는 안 통해요. 걔들은 이미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정함철하고 소통하는 사람마다 왕따시켜버려요. 정함철하고 소통하는 사람마다 왕따. 왜? 정함철하고 소통하면 분명히 전향이 됐든 아니면 자기네들 이념이 흔들렸든 둘 중에 하나거든요. 내가 흔들리진 않으니까. 어쨌든 그런 전략을 쓰고 있는데 그 심지어는 친구가 결국은 지금도 우리 새누리당이 이제 분열의 중심에 섰다가 좀 대한애국당에 이제 또 핵심적으로 들어가기도 있는데 흥미로운 게 많습니다. 우리 지금도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드리고 이거는 정리하려고 하는데 우리 지난번 태극기 집회 때 우리가 버스 비용이 있었어요. 버스 비용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이 사람이 또 그런 거 하고 있는데 그 주모 씨라고 이제 버스 기사님이 이제 원주에 있는데 이분이 과거에 뭐 박사모 본인이 회원이었다면서 초창기 때 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알던 지인 동생이 이제 그 버스를 하고 있어서 그 친구한테 전화해가지고 차를 썼는데 이 사람이 전화가 와가지고 자기가 박사모 회원이었고
자기가 버스 다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자기한테 맡겨달라 하면서 이제 내보고 이제 버스까지 신경 쓰면 너무 힘들지 않겠냐 뭐 이거잖아요. 그러길래 한편도 고마우면서도 이 사람이 좀 모르니까 반신반의하면서 그래도 다 한번 맡겨봤죠. 그러면 나중에 이제 보니까 그래도 뭐 열심히 적극적으로 움직이시니까 제가 맡겼고, 그리고 원주부터 강릉, 속초, 춘천 모든 차량 배차를 그분한테 다 일임을 했어요. 일임을 해가지고 원주는 버스 한 대당 50만원, 뭐 강릉은 70만원, 속초, 동해는 80만원, 춘천도 50만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원래는 이제 계속 하게 되면 또 깎을 수도 있잖아요. 깎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저는 이제 잘 몰랐으니까, 또 겨울이고 하니까 또 비수기였기 때문에 더 깎을 수 있었는데, 본인이 이제 자기 이름에 맡겨달라. 자기가 이제 다 뭐 저렴하게 다 하고 나중에 우리 또 애국진을 탈취할 때 많이 힘이 되겠다 얘기하길래 저는 이제 일단 믿고 맡겼죠. 그러면서 저한테 그분이 어떤 버스 비용에 대해서 뭐 다른 지역 기사님들한테 얼마인지 묻지 말라고 자기가 다 알아서 하겠다. 왜냐하면 내가 직접 알아보니까 내가 그냥 뭐 속초하고 알아보니까 이제 80만 원이 하더라고 얘기는. 금액이 알았으니까. 그 금액을 계속 우리가 중앙부터 지원을 받아가지고 도로는 족족히 바로 이제 주 기사님한테 다 보냈죠. 그럼 그분이 이제 그 해당 지역 기사님한테 다 보내는 과정이 있었고. 이런 과정에 있다가 나중에 마지막쯤 돼서 탄핵이 인용이 되고 그 작년 3월 정도 들어가면서 이게 많이 좀 우리가 새가 많이 약해졌잖아요. 이런 과정에서 이제 그 속초에서 문제가 좀 생기고 버스 배차가 펑크 나는 과정에서 기사님하고 이제 내가 직접 통화하게 됐죠. 기사님이 가기로 했는 기사가 안 가게 된 거예요. 갑자기 기사가 왔다가 이제 돌아갔대. 이게 무슨 일이냐고. 아니, 우리가 줄 거 다 주고 있는데 왜 그런 일이 생기냐고. 그래서 내가 이제 그 기사한테 전해가지고 좀 항의했죠. 그쪽 지역에 있는 기사한테. 그러니까 자기들은 아이고 이 돈으로 못 간다.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이 돈으로는 뭐 이미 또 봄 때는 자기네 또 그 성수기라서 배차가 많아가지고 이 돈으로 자기 못 갑니다. 아니 무슨 소리냐고. 내가 줄 돈 다 줬는데 그 얼마를 달라는 거냐니까.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60만 원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그래 내가 깜짝 놀랐다. 나 80만 원을 줬는데 이제 결국 이제 그 60만 원을 그쪽에서 받았던 중간에 20만 원이 뜬 거죠. 이런 문제가 나중에 불거졌고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 주기사님한테 이제 좀 따졌죠. 어떻게 된 거냐. 이런 과정에서 심재호라는 이 사람이 내용을 다 알았단 말이에요. 본인도. 그래가지고 심재호라는 사람은 이제 저한테 빨리 이제 저 사람 뭐 횡령을 해가지고 고발해야 된다.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제가 이거 책임지고 입장이고 그것도 우리 태극기 동지들인데 이게 대외적으로 이렇게 나가는 게 옳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완전히 본인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채인 것인지 아니면 그 외에 정말 자기가 말한 대로 우리 애국 동지들을 위해서 이제 나도 할 것인지 모르니까 그래가 지금 안 된다. 좀 지켜봐야 된다. 했는데 계속 그렇게 하던 자가 자기가 끝까지 뭐 고발해야 된다. 계속 외치던 자가 나중에 이제 우리가 분당되는 과정에서 결국 그 기사를 어떻게 보석했는지 딱 데리고 가가지고 이제 같이 데리고 가가지고 같이 거기 좀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선동하기로는 제가 버스 비용을 다 횡령했다고 그런 거짓말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 기가 막힌 일을 벌이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친구는 전형적인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이광재 2010년도에 이광재 부친정치 테러 사건이 있었습니다. 2010년도 선거 3일 전에 단기 택지에서 그 이광재 그러니까 한나라당 지지자가 이광재 부친이 선거운동하고 있었는데 그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소주병으로 가격해가지고 그 부친이 현장에서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입원한 이런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것 때문에 그때 당시 이광재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광재가 손가락이 이제 그때 한 짝이 잘렸잖아요. 이게 군대를 안 가려고 이제 자른 건데 그때 당시에 이계진 의원하고 붙었지 않습니까? 같은 원고 선후배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당시에 한나라당 당원들이나 분들은 원래는 이계진이가 훨씬 이제 지지율이 높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자꾸 이제 격차가 줄어드니까 제발 그 이계진 의원 이광재 안보관에 대해서 좀 지적 좀 해라. TV 토론 때. 하니까 이광재는 이계진은 자기는 또 진짜 신사라고 자기는 네거티브 안 하겠다고 나 네거티브 싫다고 이렇게 계속 보다가 지지율 격차가 나중에 이제 거의 무의미할 정도라 3%인가 4%까지 딱 격차가 딱 좁아지니까 그때서야 이제 부랴부랴 이제 마지막 TV 토론회가 이틀 전인가 있었어요. 이틀 전에 예정돼 있었는데 그 TV 토론 때 이제 안보관 이광재에 대해서 안보관에 대해서 이제 질의하겠다라고 이제 문자가 다 왔더라고요. 이게 이제서 이제 정신 차리고 하는구나 이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TV 토론 바로 하루 전날에 그 일이 벌어져버린 거예요. 그 사건이. 부친이 한나라당 지지해가지고 테러당했다. 그래가 이광재가 울고불고 자기 부친 병원 찾아가지고 그 영상 다 찍혔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민주당 대표였던 지금 문희상인데 그 직전에 정세균 국회의장 그 친구까지 원주까지 내려와가지고
전국이 다 동원이 돼가지고 완전히 그 작품이 그려졌죠. 원주에서. 근데 그 놈이 자기가 기자들이 짝 찍고 하니까 나는 한나라당 지지자다 이렇게 외친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라당 지지자가 퇴례했다. 이게 말이 되는 짓입니까? 그러니까 저 대서특필 그때 지방선거 아주 개판이 됐어요. 다 그냥 묻지마 민주당이에요. 묻지마 민주당. 그때 당시에 내가 그 정보관에 있어가지고 정보를 물어봤죠. 아니 저 사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럴 이유가 없는데 정말 저 사람 그 한나 진짜 맞냐 하니까 정보관도 하는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 저 사람이 횡성에서 노동운동? 아니지 그 환경운동 하는 사람인데 자기가 굉장히 좌파진영 쪽에 활동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거 뭐야? 이 지금 뭐가 있구나. 내가 그렇게 생각했죠. 그러다가 그 해 이제 겨울쯤에 11월쯤에 이 친구 가해자가 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자기가 원래는 이제 자기가 가해자인데 자기는 그런 사실이 없는데 자기가 가해자를 몰렸다면서 그래서 민사 형사 소송 당하고 있다고 나한테 도움을 오자는 거예요. 그 여기저기 자기 땅에도 이제 거기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부터 시작해가지고 민우회 원주에 있는 민우회 그러니까 좌파단체 원주 시민연대 좌파단체는 좌파단체 다 찾아가가지고 호수를 도움을 요청했는데 전부 다 거절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이 친구가 이제 그 우리 박무님이라고 그 회장님을 통해가지고 저를 소개받아서 정암철을 찾아가면 도움 받아주실 거다 해가지고 이 친구 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서울에 있을 때. 그래서 전화 와가지고 내가 이 사람 받으니까 자기가 그때 이광재 테러 사건에 그 당사자다 이게 깜짝 놀랐죠.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이제 당사자가 연락이 왔으니까 잘 됐다. 그래 이 사람들 만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관련 모든 법정 자료들, 진술 자료 다 갖고 있죠. 그래서 웬걸 확인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골수잡한 거예요. 골수잡아.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자필로 그 쓰게끔 해가지고 글을 쓴 거예요. 해가지고 이제 호소문 형태로 해가지고 그때 용종순 알죠? 우리 원주시의원 했던 용종순 의원 이번에 원주시장까지 출마하려고 했다가 안 됐지만 용종순도 알아요. 왜? 횡성에서 저 환경단체 그 연말회의나 원래회 할 때 이 사람들이 대표로 가가지고 격려하고 하고 이런 관계였거든. 알고 있어. 그런데 기가 막힌 게 그때 사건이 터졌던 그날 네? 바로 그 다음날 정세균이하고 그때 민주당 대표가 이 원주에 우리 비도로 아마 기억하실 분은 기억하실 겁니다. 나는 그 현장 갔었거든.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선거 바로 직전인데 그러니까 거기서 용종순부터 해가지고 다 서 있는 거다. 근데 결국은 이 용종순이라는 사람은 그 가해자가 장인애들 같은 성향이니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같이 서가지고 기자회견하면서 한나라당을 규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네?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결국은 이 친구가 1심에서 유죄 받았는데 항소심 과정에서 제가 적극적으로 돕고 또 그때 기자회견에도 언론 기자들 와가지고 보도도 안 해요. 왜? 그때 재보궐선거 중이었거든. 그 최문순. 지금의 최문순 강원도지사 선거, 재보궐선거 중이었기 때문에 선거운동 중이었는데 이거 하게 되면 선거에 영향을 준다고 이 나쁜 민노총 졸개를 자처한 언론노조 소속 기자들이 취재를 해도 보도를 안 해요. 선거에 영향을 주면 나중에 지네들 법적으로 소송당할 수 있다. 이게 얼마나 파렴치한 인간들입니까? 그랬던 자들이 MBC 차성 기자예요. 네, 이름 공개할게요. 그때 차성 기자가 지가 한 말 있습니다. 저한테. 자기는 그 사람이 그쪽에 민주당 쪽 지지자인 거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기사화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따지지 마라. 이러는 거예요. 이 정신 나간 놈이. 그런데 결국 춘천 MBC에서 크게 터졌거든요. 원주 MBC에서 안 터졌고. 이게 이런 현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진실을 내가 밝히는 과정에서 결국 이놈이 그 가해자라는 사람이 결국 원래는 이제 애초에 그 이광재 측근들로 하여금 돈을 받고 대가를 받고 그걸 이제 사주를 받아가지고 그런 일을 자행했는데 자기가 한나라당 지지자다 해가지고 하나의 공작이었죠. 자행을 했는데 막상 그게 이광재 부친이 고관절이 나가면서 연구장애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들 서로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광재 도지사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거 사건이 불거지길 원하지 않았고 그래서 저도 이광재 도지사 그때 당시 현직에 있을 때 제가 공문까지 보내가지고 이런 민원인한테 왔는데 이걸 법적으로 하는 건 원치 않는다. 네? 이분에 대해서 민사 제기된 거 당신의 부친이 민사 제기한 걸 취하하고 그냥 원만하게 풀었으면 좋겠다. 왜? 나도 이광재 찍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네? 이계진 찍고 후회하느니 차라리 이광재 찍고 견제하겠다는 생각. 나도 이광재 찍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솔직히 그렇게까지 접근했었고 그러니까 이광재가 거기에 비서관을 원주로 보내가지고 2시간을 얘기했습니다. 2시간을 관련자료도 다 보여주면 하니까 결국은 자기 부친이 이제 얘기를 해도 안 듣는다고. 그리고 어쩔 수 없다고. 이런 상황이 됐던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이놈들이 그 이유가 어떻게 되냐면은 결국은 항소심에서 무죄가 됐습니다. 무죄가 됐는데 무죄가 되기 전에 이 친구가 가해자가 내가 도와줬던 이 친구가
갑자기 돌변을 한 거예요. 네. 갑자기 돌변을 해가지고